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 밸류입니다. 24년 12월 21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자, 요 며칠 또 증시가 조금 분위기가 안 좋죠. 자, 그 원인이 뭡니까? 원인을 알고 뭐든지 해결을 해야겠죠. 이 주식 투자를 떠나서 어떠한 일이든지 원인을 알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원인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응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한 주 흘러온 과정 그리고 앞으로 월요일부터 또 우리 증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현명한 대응 방법이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썸네일에 이렇게 올려드렸듯이 자, 하이닉스 그제죠. 그저께 반도체 금액이 나왔죠. 보조금 금액이 나왔고 삼성전자는 6.9조 원 확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9조 원대였지만은 6.9조로 줄은 것은 미국에서 뭐 덜 주고 이런 게 아니고 투자 대금 대비해서 금액을 주는 건데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훨씬 많이 미국에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거고요. 그런데 9조 원대도 6.9조로 줄어든 거는 삼성전자도 원래 기존에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좀 줄였어요. 투자금을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거죠. 미국에 공장 짓는 금액을 좀 규모를 줄였기 때문에 6.9조 원으로 확정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월요일 우리 증시,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어떻게 반응이 나왔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 대비 우리 증시는 월요일 날 어떠한 흐름이 나올까 한번 미리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 반등 나온 것을 보기 전에 일주일 동안 우리 증시가 이번 주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목요일부터 볼까요? 자, 지난주 목요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월, 화, 수, 목, 금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여기고, 자, 이게 월요일 건데, 자, 옵션 만기는 목요일 날 늘 끝나요. 자, 지난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큰 거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 바로 다음 날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옵션 만기가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요날 목요일 그러니까 12월 20 며칠이 되겠죠. 그때까지 2,500 위에 올려놔야 파생 포지션에서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갑작스러운 일이 터졌죠. 뭔 일이 터졌어요? 미국 시장이 3대 지수 모두가 급락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뭐 1점 몇 퍼센트 이런 거 급락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뭐 3% 가까이 그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툭 내려앉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 봅시다. 이게 월요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월요일 거. 그러면 금요일부터가 이 옵션 시장에선 다음 주 물량이 시작되는 거예요. 목요일 날 끝나고. 자, 근데 월요일 날 2,500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어우, 얘네들 목표가가 2,500, 도깨비가 2,500 위에 했으니까 2,510에서 전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잠깐 터치만 되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기들 예를 들어 청산할 물량이 예를 들어서 100개라면은 10개 정도밖에 청산을 못했단 말이에요. 잠깐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올라갈 것을 예상을 했으나 미국 증시가 갑자기 급락이 나면서 툭 내려앉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목요일 날에도 양봉이 나올 것이다. 제가 시황 전략에서 알려드렸죠. 그렇죠? 양봉이 나오긴 했으나 이 정도는 아니라 그랬죠. 더 올라갈 걸 예측을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미국 증시 급락 나온 거가 영향이 크긴 크구나.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단에 투자한 것을 포기해버리고 하단으로 배팅을 했다. 목요일 날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역시 쭉 빠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제가 금요일이고 그저께 목요일 날 상단에 올라갈 걸 포기했다는 것은 더 청산할 물량이 있는데 손실을 보더라도 포기했다는 거죠. 포기를 하고 다음 주 물량, 즉 어제부터 시작되는 다음 주 물량,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어지는 물량을
하락에 배팅을 했단 얘기야. 목요일 날. 그래서 금요일 날 쭉 내려와서 목요일 날 하락에 배팅한 애들은 수익을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지난주에 먹지 못한 거 이번 주에 더 먹어보자. 하방에 배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서 지난주 손해본 거 어느 정도 만회는 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흐름에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흐름에서는 또 어떻게 나올 건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도쿄밸류가 열심히 금요일 날 화장실도 가지 않으면서 계속 옵션 시장을 6시간 동안 계속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해를 시켜드려 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입니다. 이건 상승, 말 그대로 상승에 배팅하는 애들. 이건 하락을 배팅하는 애들. 하락을 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외국인들 움직입니다. 장이 딱 시작되고 나서 자, 여기가 스타트 지점이라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상승에 배팅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승에 배팅을 안 해. 이렇게 쭉 내려갔어요. 이러다가 뭐 이렇게 루즈하게 가다가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이때가 언제냐? 2400이 무너지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2400이 무너지니까 2400 초반이나 2400 아래에서는 상승에 배팅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어제죠.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렇지? 나왔다고 해서 야 이제 위로 올라갈 거야. 위에를 사.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렇게 잠깐 주르는 척 하더니 떨어지다가 2400 여기 무너진 자리 2400 무너지니까 여기서부터는 외국인 애들이 상승에 배팅하는 물량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자, 그럼 하락은 어떻게 됐느냐? 하락은 2400이 무너져도 계속 하락에 배팅을 해도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상승이 배팅이 안 들어오다 2400이 무너지니까 거기서부터 들어왔어. 그러면 하락도 2400 무너지니까 이렇게 밑으로 하락에 배팅하는 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진 않았어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외국인 애들이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는데 야, 대한민국 증시 2400 무너지는데 그럼 옵션은 상승에 배팅하는 게 있고 주식은 무조건 위로 올라가면 먹잖아. 근데 옵션은 하락을 해도 먹는단 말이야. 하락에 배팅했으면 하락도 먹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상승에 배팅하는 애들은 2400 위에서는 안 들어오더니 2400이 무너지니까 들어왔단 얘기고 하락에 배팅한 애들은 2400이 무너져도 계속 투자를 했단 얘기입니다. 하락에. 아니야. 다음 주도 2400 밑으로 더 내려갈 거야. 또 내려갈 거야. 계속 투자를 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상승에 배팅한 애들도 있고 하락에 배팅한 애들도 있어. 그러면 비율이 어느 정도냐? 이게 궁금하잖아. 비율. 만약에 외국인 옵션 파생 투자자들이 10명이라면 6명이 상단에 투자했어요. 그럼 4명은 하락에 투자했어요. 아니면 하락에 6명입니까? 상승에 6명 이거잖아. 그렇죠? 요 내용은 하단이 6명, 상단이 4명 정도.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비율적으로는 그 정도 나왔어요. 하락의 배팅을 좀 더 크게 나오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미국 증시죠. 미국 증시가 반등이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서 시장이 더 강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옵션 투자 금액이 예전과 다르게 여기서 예전이라는 거는 몇 달 전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면 외국인 애들이 누를 수가 없어. 예전에는 눌렀어요. 개인 투자자나 우리 기관 투자자가 막 매수가 들어오면 위로 가잖아요. 매수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팔아서 지수를 누르면 개인하고 기관이 암만 사도 지수가 안 올라갔거든. 근데 그게 지금 불가능하다고. 왜?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빠졌고 삼성전자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예전처럼 푹푹푹 덩어리로 막 팔지 못하더라고. 최근에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반등에 괜찮게 나와서 우리나라 시장이 흐름이 강하게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강하게 가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누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반등이 썩 엄청나게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윗꼬리가 안 남겼으면 괜찮았겠지만 그래도 윗꼬리 또 남겼더라고. 제가 어제 새벽 3시까지 봤어요. 잠 안 자고 새벽 3시까지 봤는데 나스닥이 2%까지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거의 2%. 근데 마감은 1%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윗꼬리를 반을 남겼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도 반등은 안 나온 것보다 낫잖아요. 반등은 나왔다. 그래서 우리 증시는 2400 부근에서 월요일 날 움직이겠다. 2400 밑으로 쭉 내려간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는 추가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해드리고 미국 증시 어떻게 반등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는 순서대로 한번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인텔 한번 보겠습니다. 2.4% 올랐네요. 참 많이 받았죠, 인텔. 예. 이렇게 이틀 연속 하락이 나온 거잖아요. 미국 증시가. 그죠? 근데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그래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온 게 다행이다. 야, 떨어지면 떨어진 거 아니냐? 여기 지지선이 있죠. 지지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나.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떨어질 만큼 떨어지지 않았느냐. 주봉으로 보면 그렇죠? 지난번에 떨어진다잖아요. 지난번에 9월 달에 떨어진 자리, 9월 달에 반등 나온 자리까지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타이밍이 됐다. 그래서 올라갔다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엔비디아가 질금질금 계속 빠졌죠. 그렇죠? 뭐 하나, 둘, 셋, 넷, 2주. 거의 3주 동안 질금질금 계속 내렸죠. 2주 반 동안.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얘도 이렇게 장대 양봉이 거래량 터지면서 나왔다. 얘도 기술적으로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그렇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 한 번쯤은 받쳐줄 자리. 그래서 만약에 계속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질금질금 올라가면 괜찮은데 또 내려올 때 만약에 요 자리가 무너지면은 그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일단은 그렇게. 그러니까 안전지대는 아니다. 일단 조심조심하면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야 올라가길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간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크게 하락이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연속으로 하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3% 이상 올랐습니다. 얘가 연속적으로 좀 올라야 돼요. 자, 미국 증시 급락 나온 이유가 뭡니까? 파월 발언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파월 발언은 미리 예견된 거의 내용이었거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25년도에 금리 4번 이상 내릴 거로 점도표를 찍어 놨었지만은 2번으로 바뀔 거는 어느 정도 시장에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는데 그날 FOMC 회의 파월 의장 발언하는 날하고 똑같이 겹친 날이죠.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면서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서 추가 하락을 부추겼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다행히도 얘가 일단 3% 이상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 증시 크게 월요일 날 반도체 종목들 너무 걱정할 것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종목만 볼 것이 아니고 오늘은 이 종목 두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자, 금요일 아침에 실적 발표한 나이키하고 페덱스가 있었어요. 얘는 실적이 좋게 나왔단 말이야. 그렇죠? 좋게 나왔는데 출발은 좋았는데 얘네가 긴 음봉으로 마감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미국 증시를 내다보는 눈이 중요하다냐. 자, 다우존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장중에는 이렇게 올랐어요. 2% 가까이 올랐었는데 윗꼬리를 이렇게 남겼단 말이죠. 자, 그러면 종목을 한번 봐야겠죠. 종목. 여기 주식에서 미국을 누르면은 다우존스 30개 종목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쭉 보시면은 나이키 먼저 보겠습니다. 나이키 0.21%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0.21% 하락했습니다. 실적이 좋았는데도 얘는 올라가지 못하더라고. 자, 그런데 얘는 실적 좋았어도 실적이 좋다고 해도 뭐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다우존스 얘가 소비 제품이잖아. 소비주들은 추수감사절 끝나고 나서는 힘이 원래 없거든요. 왜?
미국 사람들은요, 뭐 엄청난 부자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웬만한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때 1년치 입을 옷을 삽니다. 거의 그래요. 거의. 그러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끝나고는 소비가 몇 달 동안은 좀 줄어들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영향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페덱스를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그럼 페덱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페덱스가 갭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갭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쭉 내려왔습니다. 자, 이동주는 몇 퍼센트 오른 거겠죠? 10% 이상 오른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자,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갭상승이 엄청 크게 나왔고 시작하자마자 쭉 내려와서 끝났다. 자, 그러면 어떤 뉴스가 나와서 그랬을까요? 한번 뉴스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그저 그냥 차익물인지 뉴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목표 주가도 올렸어요. 올렸는데도 이런 흐름이 나왔다. 이런 흐름이 나왔다. 그렇죠? 예. 뭐 악재 뉴스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반도체 종목들은 최근에 좀 많이 빠져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거지만은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도 갭상승은 엄청 컸지만은 차익물이 엄청나게 나오더라. 이것도 머리 한쪽에 잘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자.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 마음 편히 들어갑시다. 이제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 액면상에 다 나온 것을 이렇게 봤을 때 도깨비밸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흐름 나온 것을 정리를 해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 월요일 날, 당장의 월요일 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소식은 또 보셔야겠죠. 뉴스는. 자, 삼성반도체 보조금 6.9조 확정, 26% 줄어든 이유는 좀 전에 말했듯이 그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미국 땅에 얼마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좀 줄였어요. 줄였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 따져갖고 줄어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4등인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렇죠? 마이크론 다음으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번째로. 그래도 뭐 괜찮게 받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러면 우리 증시 이야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날은 지수가 안 올라가고, 개인 투자자가 매도하는 날은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이틀 연속 개인 투자자들이 2조 원어치를 사들였어요. 금요일하고 목요일 날 이 하락을 이용해서 자 이때 하락할 땐 개인 투자자를 안 샀단 말이야. 무서워서 계엄 사태가 터지니까 무서워서 계엄 사태 탄핵 어쩌고 나올 때 무서워서 안 샀단 말이야. 근데 도깨비들은 여기서 샀단 말이야. 반도체 종목 여기서 사세요. 좋은 수익을 보고 있단 말이야. 뭐 차익 실현 하신 분도 있겠죠. 그렇죠? 좋은 수익 10% 넘는 반등이 나온 종목도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못했으니까 떨어질 때 사야 되는구나. 이때 떨어지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 못했으니까 이제 사는 거야. 그러면 이 돈 갖고 움직이는 세력들은 그것을 다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깨비를 시황권을 매일 들으라고 했던 거예요. 이때 샀어야 되는데, 이때 산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월요일 날 어떻게 되느냐? 일단 미국 증시에서 반등이 나오니까 호재가 하나가 생긴 거죠. 그렇잖아, 호재 하나. 자,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어요. 자, 그럼 호재는 상승의 표잖아요. 그럼 하나가 생겼어요. 미국 증시 상승. 그렇죠. 자, 그럼 호재 두 번째 수급이라 그랬잖아. 수급이 월요일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야. 화요일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야.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 거래량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아무래도 적겠죠. 그렇죠?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적으니까 그리고 금요일 날 또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샀으니까 만약에 월요일 날 지수 반등이 나오면 개인 투자자들은 아이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팔자. 매도가 나올 거란 말이야. 수급상으로.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하락에 배팅하는 애들도 있지만은 외국인은 상승에 배팅하는 애들도 또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위로 갈 확률이 수급에 의해서는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호재성 두 개. 응? 그 상황극을 펼쳐보는 호재성이 두 개. 그렇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어차피 예측된 보조금이지만 주려고 했던 보조금이지만은 일단 뉴스가 나왔잖아. 그렇죠? 뉴스가 나왔잖아. 그래서 그래 삼성전자도 빠지진 않는다. 표에 하나를 둔다면은 보합만 되더라도 다른 종목이 올라서 지수는 올라간다. 이렇게 본다면은 뭐 나쁘진 않다. 그래서 호재성에 세 표를 줘. 자, 그럼 악재는 뭐가 있을까? 악재는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승에 배팅한 것을 포기하고 하락에 배팅했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에도 추가 하락 배팅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악재죠.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악재가 뭐가? 두 번째 악재는 제가 보기엔 없어요. 세 번째 악재, 두 번째 악재가 없는데 세 번째 악재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자, 그래서 미국이 반등이 나왔고, 엄청 크진 않지만 반등이 괜찮게 나왔고, 우리나라 2400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단에 배팅한 애들도 나왔지만 상단에 배팅한 애들도 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 날 나쁘지는 않겠다. 나쁘지는 않겠다. 그렇다고 엄청 좋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나쁘지는 않겠다. 이 정도란 얘기입니다. 그럼 엄청 좋으면 내가 현금이 있으면 뭔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쁘지는 않겠다예요. 그러면은 있는 현금은 들고 있대. 제가 목요일 날 1차 매수는 들어가자 그랬잖아. 목요일 날 하락을 이용해서 1차 매수. 내가 1000만 원이 있으면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만 들어가자. 그러니까 아주 조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나와도 1000만 원 들어갈 거 20%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 나머지 들어가면 평균 딱 확 낮추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찍어준 종목이 반도체 떨어질 만큼 떨어진 종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 방에 훅 들어가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그렇죠? 자, 그리 해드렸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다. 그런데 이것도 지난 개형 사태 때 매수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이때 매수해서 우리는 이때 떨어질 때 매수해서 지금 수익을 보고 있잖아요. 그 종목들 뭐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종목들을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날이 12월 5일입니다. 참고로 이 방을 모르시는 분은 무료 채널방입니다. 제 영상 밑에 더 보기 설명란을 보시면은 이 채널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주소가 걸어져 있습니다. 그걸 들어오시면 됩니다. 무료로 매일매일 보는 겁니다. 중간중간 제가 무료 종목을 올려드려요. 하이닉스도 16만원 밑에서 매수하라고 제가 힌트 드려서 좋은 수익을 받고 우리는 지난주 그저께죠. 목요일날 팔았어요. 어제 금요일날 3% 이상 빠졌죠. 그렇죠? 자, 이런 거고 이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자, 계엄사 때 터졌는데 과감하게 종목을 좀 힌트 준 거예요. 매수 힌트를. 자, 리누공업, 이오테크닉스, 제우스, DIT, 코미코. 코미코는 빼라 그래. 이 종목은 반등 나오는 거 확인 후에. 근데 반등이 제대로 안 나서 코미코. 그래서 리누공업, 이오테크닉스, 제우스, DIT 이 종목이란 말이에요. 12월 5일 날. 그럼 12월 5일부터 얘네가 어떻게 됐어요? 12월 5일 날부터 어떻게 됐어요? 반등이 잘 나왔단 말이에요. 12월 5일이 이날입니다. 반등이 잘 나왔단 말이에요. 10% 이상 수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떨어져. 그래서 익절가 관리를 하라 그랬죠. 얘는 금요일 날 어제도 올랐어. 얘는. 12월 5일이 이날이네요. 이날 매수해서 16만 원 매수했을 거예요. 하신 분은 16만 원. 지금 19만 원까지 올랐어요. 20% 올랐다고. 20% 얘는. 20%. 자, 그러면 12월 5일 날 못 산 사람들, 12월 5일 날 못 산 사람들 제가 목요일 날, 이게 금요일이고 목요일 날 우리가 제가 12월 5일 날 매수 힌트를 드렸는데 그때 못 사고 지금이라도 사실 분들은 큰 흐름은 그냥 관망하는 게 낫겠지만 정 들어가고 싶으면 10%에서 20% 내가 들어가고 싶은 양에 자기 자산의 10% 20%가 아니에요. 나 이 종목 1000만 원 사고 싶어. 그러면 1000만 원 들어가지 말고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조금만 들어가 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산의 10% 20%가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 금액의 10% 20%. 목요일 날 그렇게 이야기 해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월요일 날 얘네가 상승 출발하면 월요일 날 또 잡아 타야 될까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목요일 날 들어간 것만 두고 한번 보자. 12월 5일 날 들어가신 분들은 기분 좋게 관망하면서 볼 수 있겠지만은 목요일 날 혹시라도 들어가신 분들은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요 내용입니다. 익절가 제가 다 정해드렸죠. 어디에서 정해드렸어요? 제 유튜브에서. 자, 요 영상일 겁니다. 요 영상. 요 영상에 이 영상인가 헷갈리네요. 요 두 개. 이 두 개가 금요일 날 아침에 올려드린 거거든요. 이 두 영상을 보시면은 이들 종목을 다 언급한 게 있어요. 자, 우리는 12월 5일 날 매수했는데 혹시라도 좀 늦게 매수하신 분들 계시면은 익절가, 손절가 어디 잡고 뭐 12월 5일 날 매수하신 분도 마찬가지죠. 익절가 조절을 잘해라. 손절가가 없는 거죠. 왜? 수익을 보고 있는데 손절가 잡으면 안 돼요. 익절가 잡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를 16만 원 매수했어. 그러면 손절가가 15만 원이었어. 아니 19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15만 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익절가를 잡아놔야지. 갑자기 더 내려와도 먹고 팔아야지. 그게 익절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금요일 날 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증시가 괜찮게 흐름을 가고 있다가 자, 차트를 보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계엄 사태가 터졌지만 쭉 빠졌다가 상승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수익을 잘 보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찰나에 미국에서 급락이 나오면서 툭 빠졌어. 자, 그런데 당장에 월요일 날 어떻게 될 거냐? 미국 증시가 반등이 그래도 괜찮게 나왔어. 썩 엄청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우리 증시도 월요일 날은 나쁘지는 않겠다. 엄청 좋다까지는 아니지만 나쁘지는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있는 연금을 쭈쭈쭈 이제 들어갑시다. 이거라기보다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올라가기 기다리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뭐를 어떻게 막 들어가자. 여기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깨비밸류가 이번 주에 어떻게 행동을 했나 보여드릴게요. 고버스 우리 목요일 날 종가에 들어갔어요. 이거 증거자료 사진 찍어 보내드린 거거든요. 자, 3.3% 먹고 나왔습니다. 자, 요 내용 한번 이야기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따로 운영하는 단타방입니다. 단타방. 자, 고버스 종가에 진입합니다. 이게 20일이니까 19일날 들어간 거죠. 19일날 종가에. 19일날 고버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종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장 시작하고 지켜보다가 9시 19분이네요. 자, 3.3% 수익을 보고 올매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들어가서 그 다음날 바로 3.3% 먹고 나왔다. 요 내용입니다. 만약에 미국 증시가 반등이 안 나왔으면 추가 하락이 간밤에 나왔으면 곧버스 안 팔았으면 더 수익을 보겠죠. 그런데 우리는 팔고 나왔다 이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최근에 단타방만 주로 하고 있어요. 왜? 시장 흐름이 별로기 때문에 이번 주. 그래서 단타방만 운영을 해요. 단타방이라는 것은 오늘 들어가서 오늘 수익 나면 빠져나오는 거고 수익이 안 나도 내일이 불안하다. 그럼 바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뭐 손실 보고 나온 종목은 없습니다. 본전에 나온 종목은 있어도. 자, 삼성전자 들어갔다 본전에 나왔어요. 삼성전자 목요일날 들어갔다가 목요일날 본전에 나왔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 해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시간 내서 최근에 제가 무료로 해드린 채널방 있죠. 무료로 해드린 방. 그 방의 성적을 쭉 한번 다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눈이 많이 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 토요일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식 전리한 도깨비 밸류였습니다.